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안이면 안 좋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동안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나이가 어려 보일 때 단점 5가지를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혹시 제 나이가 한 몇 살로 보이세요? 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이제 28살이고 곧 있으면 이제 나이 30이 다 돼가는데 나이 30이 다 돼갑니다. 28년간 이제 어리게 생긴 얼굴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안 좋은 점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서로 뻘쭘한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여기로 이사 온 지가 되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맥주가 한 캔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동네 슈퍼에를 갔어요.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한 캔 집고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거 지존부리들 몇 개 집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이제 데스크에 갔는데 데스크에 계신 분이 이제 사장님인지 뭐 직원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야 친구야 미성년자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미성년자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신분증을 제가 먼저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증이랑 이제 제 얼굴이랑 이렇게 번갈아서 계속 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동안이셔가지고 제가 착각했다고 지금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신경이 좀 날카로워서 먼저 반말 드렸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마음은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만은 막상 이렇게 먼저 반말을 듣고 하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정말 미성년자였더라도 그렇게 반말을 먼저 듣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그런 기분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택시 밖에 나가면 이제 한 번씩 택시 탈 때가 생기잖아요. 근데 택시를 타면은 이제 그 기사님이 이제 백미러로 이렇게 쭉 봐요. 얼굴을 보고 학생 어디로 가? 이렇게 막 목적지를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막 그런 게 생길 때마다 기사님 저 학생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기사님 그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서로 뻘쭘하고 또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제 어색하니까 또 택시 타고 있는 동안은 또 좁은 공간에서 이제 같이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또 말을 안 합니다. 뭐 서로 뻘쭘한 경우가 생긴다. 이게 동안으로 안 좋은 점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에 비해서 좀 무시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싸움 같은 거 하면은 야 너 몇 살이야?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상대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겠다 뭐 성숙하게 생겼든 어쨌든 간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겠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 또 상대방 분 입장에서도 이제 저를 볼 때 이 사람은 나보다는 어리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진 경우에서는 나이에 비해서 무시를 하게 되고 더 싸움이 격해지고 저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이 예의 없게 한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살짝 더 기분이 나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서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또 갈등의 골만 또 심해지고 괜히 별거 아닌 그런 것도 더 격하게 막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이에 비해서 무시당하게 된다. 세 번째부터가 좀 진지한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연애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론 지금은 잘 해왔습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너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남자로 안 보인다라든지 혹은 너가 어려 보여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라든지 물론 이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단점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이제 사람의 취향이란 게 뭐 다 다를 수도 있고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은 정말 잘 지내고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타입인 분을 만나서 정말 오랫동안 잘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 이야기예요. 이것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밑밥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강인하고 굳건하고 좀 막 마초 스타일이고 막 이런 스타일을 사실 저는 좋아해요. 정말 남자분들도 그런 스타일을 더 선호합니다. 생김새랑은 조금 다르게 제 성격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나이가 외모가 어려 보이니까 그런 컴플렉스를 조금 감추고자 더 그렇게 살아온 게 제 그런 성격을 만들어 온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겪은 바로는 이제 연애하기가 조금 더 힘들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였고요. 사실 이 네 번째부터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 키워드들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연애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일도 잘하고 뭔가 잘할 것 같이 생겼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나이도 어려 보이고 뭔가 잘할 것 같지는 않다. 라든지 이런 이제 첫인상을 심어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처음 보는 순간부터 신뢰감을 주기가 어리게 생기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네 번째랑 이어지는 게 다섯 번째인데요. 이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제가 대표라고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28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어린 나이에 속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업상 미팅을 하게 되거나 이제 만남이 있거나 많은 대표분들이 계시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미팅으로 이제 만나게 된 자리에서 이 회사는 대표가 안 오고 직원이 왔구나 하면서 홀대를 하는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뭐 직원이라서 홀대를 당한다는 경우가 아니라 직원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대표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표분들과 얘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대표라는 걸 먼저 밝히고 이제 명함을 교환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자세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봐온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께 생기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원이라고 홀대하고 대표라고 더 좀 잘 대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저 나름의 선입견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는 게 있고요.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 미팅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같이 무언가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대표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있고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할 다른 회사 대표분이 있다고 치면요, 저나 이제 다른 분 선택을 하셔야 될 그런 경우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신뢰감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성숙한 분을 고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업무 경력이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 보이니까 일을 좀 더 잘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 기대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격지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은 그냥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이 만약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하신 대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한 대표랑 같이 할 걸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대표는 좀 너무 젊고 같이 그 선택되신 분도 이제 저랑 한 살 정도 나이 차이 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그렇게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왈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한 계기는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이 속마음 내뿜기, 이 28년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콤플렉스 대방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유튜브를 취미로 하면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이 이런 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정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단점, 어려 보이는 거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